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안아사, 안면마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2장 파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설명했던 페이지 수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수는 93페이지부터입니다. 안면마비 또는 벨스파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상에서 적용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한 신교수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면마비 또는 의학용어로는 벨스파지라고 합니다. 영국의 찰스 벨이라는 의사가 이 과정을 치료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뚜렷하게 어떤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얼굴의 마비 현상들을 구안아사라고 하는 우리 질환을 이 사람이 벨스파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자, 그래서 PARSY 그래서 벨스파지 영국의 찰스 벨이 명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안아사 또는 안면마비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상황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고객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마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마의 주름을 확인을 합니다. 마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마의 주름을 봤을 때 전두근이죠. 전두근의 지배신경은 안면신경이 지배합니다. 이 전두근은요, 양쪽에 눈을 크게 놀랐을 때 크게 떠지게 하는 근육이고 우리가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주는 근육인데 이 전두근의 근육이 한쪽은 주름이 잡히고 한쪽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증상을 우리는 구안아사라고 하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거나 음식을 드실 때 갑자기 입에서 물이 흘러내리거나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죠.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구안아사인데 만약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면 우리는 3차 신경통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차 신경통, 통증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피로와 스트레스 또는 긴장감으로 인해서 찬바람을 쐬게 되면 이 신경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증상을 보고 옛 어르신들은 다리밑돌, 빨래를 이렇게 두들겨서 다리밑돌 돌에 얼굴을 대고 잤을 때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또는 동맥의 부종으로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대상포진이 이제 얼굴로 와서 이렇게 얼굴이 마비 증상으로 와서 상당히 고통이 동반되는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두개골과 머리 쪽에 골절을 입었을 때 이쪽으로 마비 증상이 또 오게 됩니다. 또는 귀하고 치아 상태에 있는 신경 레벨의 잘못된 자극으로 인해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도를 봤더니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도 구안아사가 좀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고혈압 환자들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더 구안아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발견이 되고 있더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안아사 고객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이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이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오늘부터 입이 돌아갔습니다. 마비 현상이 어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도 제가 오늘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또 여러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으셔도 일단은 처음 증상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자리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죠. 일정 거리만큼의 제동거리가 있듯이 구안아사는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입이 돌아가던 방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좀 드물고요. 또 참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구안아사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는데 이 구안아사를 치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는데 이 교근이라는 근육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단순히 비춰지는 외형적인 모습의 근육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얼굴의 근육은요, 또 다른 순환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심장에서 피가 머리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이 양쪽 어깨의 움직임과
교근의 움직임이 머리로 피를 올리는 하나의 펌프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교근이라는 자체도 단순히 씹고 말하고 먹는 그런 곳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혈액순환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교근을 많이 쓰지 않게 되면 일단은 뇌 쪽으로 또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게 보기 싫은 하나의 증상이다. 얼굴이 틀어져서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근이라는 그 자체는 일단은 그 자체보다도 머리 쪽에 얼굴 쪽에 일어나는 순환계와 소통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서 구안화사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구안화사인지 3차 신경통으로 온 건지는 이제 통증이 유발하면 병원에 가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주실 거고요. 우리가 대체의학 개념으로서 고객 관리를 해줄 때 어떤 관점을 좀 먼저 봐줘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중풍기라고 있다고 해서 뭐 마비감이 오거나 이렇게 저리면 우황청심환을 사서 드시고 손을 사열을 본인들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일부 한의원들에서도 원장님들이 현명하시게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한의원 가서도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조치를 먼저 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A를 찍게 됩니다. MRI 말고 MRI를 약물을 투여해서 혈관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게 돼서 이분이 단순히 구안화사인지 아니면 안면마비의 하나의 과정인지도 다시 한번 보는 과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도 해줄 수도 있지만 또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학적으로 조언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어쩌면 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빨리 의학적 도움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역으로 의학적인 어떤 과잉된 것들을 막아줄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얼굴에 구안화사가 오게 되면 병원에 가서 MRA를 좀 찍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CT나 MRI가 아니라 MRA입니다. 찍어서 몸의 상태를 먼저 머리에서 일어나는 혈관계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이상이 없는 단순히 벨스파지의 개념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기적 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이마에 주름을 봤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봤는데 양쪽의 이마에 주름이 다 잡힙니다. 양쪽의 이마에 다 주름이 다 잡히면서 입이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일 확실하게 하는 것은 고객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시키고 우리 아이에는 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또 인지하고 그걸 해서 수긍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대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런 대화가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집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 주민등록번호는 또는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 이 증상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는 또렷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혓바닥이 안쪽이 쓰러졌어요. 팔이 안 올라가요. 라고 하는 STR. 그죠? STR 개념의 그런 거나 또 얼굴에 근육이 위축이 오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또는 말이 어눌하거나 그래서 빨리 시간이 급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제가 제일 임상에서 많이 했던 얘기들은 일단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서 인지가 돼서 행동으로 되는지 보입니다. 자, 일어나 앉아보십시오. 집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주민등록번호는요? 주소는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네 잠깐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세 발짝 걸었다 다시 와보세요 라는 어떤 뇌에다가 인지시켜서 행동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도 바로 치료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 관점으로 먼저 병원에 보내서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특이한 증상은 없고 단순히 구안화사다라고 왔을 때는 이제 우리는 수기적 관점에서 관리의 패턴으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 가장 얼굴에서 문제가 될 때 키포인트가 되는 근육은 물론 교근입니다. 교근.
이 우리가 깨물근이라고 하는 교근은 저작을 해주고, 그러니까 씹고 말을 해주는 근육이지만, 여기는 다른 곳은 대부분 다 안면신경들을 컨트롤하지만, 교근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같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신경분포가 넓게 이렇게 좀 퍼져져 있죠. 그래서 눈을 관리했을 때 눈의 움직임, 자, 전기치료기로, 만약에 물리치료사들이,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병원에 가서 EST라는 기구나 또 텐스노 그런 기구로 이 알륜근에다가 대면은 눈 주변만 움직입니다. 또 입에 교근에 대면, 입 주변에 구륜근에 대면 입만 움직이는데, 이 교근 방향에다가 전기치료를 되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를 세게 하게 되면 쏠리는 증상처럼 전체의 반응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 눈 쪽에, 눈 쪽에는 많은 영향 때문에 이 눈이 잘 감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오기 때문에 집에 가시거나 또 관리할 때도 생리식염수에다가 꺼제에 붙여서 눈을 덮어주는 게 좋고요. 평소에 관리가 끝나고 나도 껌을 씹으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집에 가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합니다. 껌을 씹어줘야 됩니다. 껌을 씹고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고 눈 쪽은 집에 갔을 때 세척할 수 있으면 세척하신 다음에 건조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상황을 계속 하면서 꾸준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제 치료적 관점과 관리적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얼굴 쪽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을 알려드렸던 게 있습니다.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두 번째,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또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라고 제가 공식화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증상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비가 되는 게 신경에서 놔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 인체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극상근 쪽에 있는 견정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우물정자를 쓰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담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대체약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견정 부분을 딥하게 풀어라. 깊게 풀어서 혈액을 올리고, 혈액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저 밑에 종아리부터 피를 쫙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승산부터 풀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등 쪽의 근육을 풀어서 또 작용을 시키고, 어깨를 풀어서 또 두피를 풀어서 얼굴에 있는 근육을 사이사이 다 풀어서, 물론 얼굴에 있는 광대근, 알륜근, 추미근, 안면근, 교근, 구각하재근 모든 근육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의 근육이 약 80여 개라고 얘기하고 얼굴에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약 7,000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예민하고 미세한 이 얼굴의 근육 자체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마사지 개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굴의 근육을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가깝게 아주 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한 곳이고요. 또 우리가 뇌랑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사람이 얼굴을 들이대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은 상당히 좀 많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하셔도 안 되고요. 따뜻하게 해서 풀어서 견정을 풀어줍니다. 얼굴에 교근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얼굴을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 막 주물르고 만지고 하는데요. 마사지나 수기의 패턴은 턱에서부터 교근으로 당겨갑니다. 물론 마비된 쪽입니다. 자, 입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이 마비된 거죠. 그럼 이쪽으로 당겨옵니다. 입에서 교근, 코에서 교근, 눈에서 교근, 이마에서 교근 쪽으로 몰아주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요. 귀에서 약간 이명이나 난청 같은 소리들이 조금씩 오거나 귀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치아가 들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풀어주면서 귀 뒤에 있는 근육들, 또 여기에는 림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주변에 림프 마사지,
목 주변의 림프, 터미너스부터 해서 얼굴에 있는 이런 림프 기관들에 대한 림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수기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종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 부분에 풀어서 전체 혈액순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얼굴의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웃어보세요. 그죠?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얼굴의 표정을 봅니다. 눈을 꼭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이마에 주름을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얼굴과 연관돼서 내려가는 팔의 신경들도 같이 풀어주고 전체적인 몸의 수기적 관점에서 순환과 소통을 시켜줍니다. 물론 원인 자체가 스트레스성으로 왔던 그런 와사라면 그 원인 자체를 최대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스트레스적인 관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극도로 힘들거나 극도로 피곤함은 몸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의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순환이 너무 안 돼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마비감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한번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는 질환을 선생님들께서 와사풍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용 쪽 관점과 제가 전공을 물리치료도 전공을 했고 피부 미용도 전공했기 때문에 두 개의 관점을 봤을 때 미적 관점에서 얼굴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그 사람의 건강한 상황을 다시 인지하게 되죠. 구안화사 베스파지라고 했던 이 증상을 풀어주면서 두피를 어떻게 푸느냐, 감각이 마비된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그런 자극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감각이 마비된 쪽을요, 감각이 없다고 세게 만들게 되면 근막 조직과 안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이 다치게 됩니다. 항상 감각이 있는 부분에 그 신경 감각의 그 프레스와 강도에 준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만 푸는 게 아닙니다. 마비된 쪽이 7이라면 마비되지 않은 쪽도 3의 강도로 또 3의 시간을 써서 반대쪽도 관리를 하고 마비된 쪽도 관리를 같이 해줍니다. 구안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마비 형태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고객이 오셨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원장님. 구안화사가 10년이 되는데 늘 치료해도 그때만 조금 시원하고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이 없는데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0%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얼굴이란 교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혈액을 올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표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양쪽 어깨가 심장의 피를 한번 받아서 펌프질을 해주고 두 번째는 교근이 움직여서 머리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죠. 심하면 치아에 치료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한쪽을 어금니를 못 쓰거나 이쪽 교근을 안 쓰고 반대쪽을 주로 많이 쓰게 되면 이쪽에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 치료에서 이가 시큰거리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올 때도 반드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곳을 껌을 씹어서라도 그 교근의 움직임을 역할을 해주라고 합니다. 혈액이 5대5가 우리 몸에서 흘러간다고 칩시다. 반반. 근데 마비감이 왔으면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혈액은 흘러가서 더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8개의 혈액이 오게 되고 이쪽에 2개의 혈액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5개의 혈액의 영향과 흐름과 압력을 유지했던 곳에 8개의 압력이 3개가 더 얹어지면 그 혈관에는 미세한 혈관에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비가 된 거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또는 그 마비가 됐던 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돌아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계속 교근은 풀어주고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물어보는 게 침을 맞아야 되네요. 물리치료.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관리와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관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교근을 풀고, 교근은 반드시 풀어주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근육이 측두근을 풀어야 됩니다. 템포랄리스라는 측두근을 먼저 풀어줘야지 교근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측두근을 풀고 교근을 풀어주고, 두피 부분 중에서도요, 머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두피와 머리가 나여 있는 이 헤어라인을 손으로 조밀조밀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해 라인으로는 끊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후두골, 머리가 난 이쪽 후두하고 쪽은요, 사과를 옆으로 칼로 깎듯이 옆으로 흔들어서 전체 두피를 풀어서 우리 인체의 근막의 어쩌면 중심점, 화살 이론, 우리 인체가 화살처럼 앞으로 나갈 때 머리 끝에서 잡고 있는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주장한 거지만 화살처럼 생겼지만 여기에 촉이 달려있고 요 끝에서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요소가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두골도 중요하지만 백해 라인도 잘 풀어주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 소통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은요, 이쪽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경동맥이 얼굴로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경동맥이 지나가는 흉쇄 유돌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SCM 머슬, 그 다음에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서 나오는 상완신경총, 그죠? 또 후두골에서 내려가는 미두신경 라인들. 근데 이 얼굴의 마비도 있지만 광경근을 통해서 약간 목 쪽에도 약간 감각적 요소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횡격신경이라는 신경이 경추 3번하고 5번을 통해서 나와서 흉쇄돌근하고 사각근을 이렇게 크로스돼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비나 와사가 오게 되면 우리 뇌에서 내려가는 흐름도 원활하지가 않겠구나라는 전제 조건을 들고 전체적인 부분을 풀어주고요. 목 주변, 후두골 주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앞쪽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펌핑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횡격막의 호흡도 시켜주고, 복식호흡을 시켜서 전체적인 장부의 흐름을 원래대로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종아리를 풀어서 정맥순환의 흐름, 전체 혈액순환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써주고, 어깨 부분에 겨드랑이, 애가 부분에 심경락의 극천 라인들,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차갑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주시고, 항상 따뜻한 거 대기 해주시고, 가만히 계실 때는 마사지를 하면서 교근 방향으로 쓸어서 마사지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던 하나의 큰 거는 뇌혈관 질환과 구분하자.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의학적 관점에 MRA를 찍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시고, 또 그쪽에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조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고객이 의학적으로 다 검사상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왔던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막연히 잘 만진다는 말이 저는 되게 싫습니다. 그 잘 만진다는 그 말 뒤에는 임상적으로 완벽하게 그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론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수기는 진정한 수기요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수기요법이란 이론이 바탕되는 수기가 나갈 때 신뢰와 자신감도 생기고 고객의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층 더 다가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고객의 그 관리를 고객이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더불어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벨스파지라는 용어와 구아나사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뇌혈관 질환 CVA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이 중풍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구아나사와 그 다음에 안면마비라는 용어가 또 3차 신경통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렸어요. 3차 신경통이라는 신경, 3차 신경통. 그래서 램지 헨튼 증후군이라는 거는 대상포진에서 얼굴에서 오는 증상이었다는 것, 또 두부, 뇌종양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피로, 스트레스랑 같이 연관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오는 구아나사는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꼭 치료 후에 다 관리 후에 그래도 힘든 상황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진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0년 정도 여러 고객들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왔을 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객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제 노하우를 또는 제가 좀 미천하나마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언제든지 전달해보려 하니까 제가 했던 근육학 밴드에 들어오셔서 일정을 보시면 언제든지 그 장소 사용료는 여러분들이 일부 부담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도 그 비용이 1만원, 1, 2만원은 여러분들 내시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오셔서 배우시고 어떤 계층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피부 미용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식적 소양을 먼저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 파트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같이 공부하고 제가 100%다 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 또한 공부하는 입장이고 저 또한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들면 솔직히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든든한 하나의 백이 되어드리고 싶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당신들은 진정한 의학적 그런 건 못하더라도 이 삶의 치료적 히포크라테스 도움의 히포크라테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